여러분 집을 그저 먹고 자고 쉬는 공간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벌고 차곡차곡 저축하여 우리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느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복에 기린 현관을 얼마나 잘 관리했을지 묻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사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 집 꼭 있죠.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어딘가로 샌 듯 통장 잔고는 매번 그만하고 기회가 와도 막판에 꼭 어긋나는 일들 말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관입니다. 집안의 모든 기운은 현관에서 들어옵니다. 이 현관은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아니라 복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돈의 길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현관을 통해 우리 집에 복이 머물게 하는 그 방법을 알게 되고 또한 실천을 통해 우리 집이 부잣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관을 그저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는 길로만 생각합니다. 신발 벗고 가방 두고 물건 쌓아두는 곳. 그렇죠. 딱 그렇게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현관은 집의 얼굴이며 기운의 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맑아야 인상이 밝고 복이 들어오듯 현관이 흐트러지고 막혀 있으면 집안의 기운도 막혀버립니다. 요즘 보면 신발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있고 신발코가 제멋대로 방향을 틀고 심지어는 문을 등지고 버려지듯 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현관에서 복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재물운이 막히고 일운이 꼬이고 아이들까지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모두 현관의 기운 흐름이 어긋난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기하게도 부자들의 집을 가보면 하나같이 현관이 반짝반짝 깨끗합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있고 냄새는 없으며 방향은 바깥을 향하죠. 그건 단순히 깔끔한 습관이 아니라 기운의 법칙을 알고 실천하는 풍수의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부자 현관 풍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신발 배치가 복을 막는지, 어떤 방향으로 두면 돈이 들어오는지 그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우리 집이 자꾸 막혔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 지금 바로 떠올려 보세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나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복의 길을 막고 있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올가을 금전운이 새로 트일 겁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복이 머무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현관이 딱 그려지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가 실제로 풍수 컨설팅을 나가보면요. 돈이 돌지 않는다, 가정의 분위기가 무겁다는 집에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 신발의 방향과 기운의 흐름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남에 한 40대 가장분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부부 사이도 무난했는데 이상하게 몇 년째 재물운이 막혀서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 버리더랍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더니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에 들어온 건 신발 5켤레가 문을 향해 뒤집힌 상태로 놓여 있었어요. 게다가 슬리퍼, 운동화, 구두가 뒤섞여 있고 심지어는 아이 신발이 현관 한가운데를 막고 있었습니다. 풍수적으로 이건 아주 안 좋은 배치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기운의 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밖에서 가져온 기운을 신발이 품고 들어오는데 그 신발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으면 복의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문 앞에서 복이 갈 데가 없네? 하고 돌아 나가는 겁니다. 그분께 제가 이 신발의 방향만 바로잡으세요 라고 조언드렸어요. 딱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아내도 부쩍 웃음이 늘고 그동안 밀려있던 계약건도 드디어 성사됐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역시 기운은 현관에서 결정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한 부부는 현관에 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만 두자며 15켤레 이상을 바닥에 나란히 두었어요. 그런데 그중 절반은 이미 낡은 신발이었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고 신발장 아래에는 향초와 방향제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경우 풍수적으로는 복의 통로에 죽은 기운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신발은 사람의 하체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즉 움직임, 생동감, 행운의 순환을 뜻하죠. 그런데 달아 빠진 신발, 이미 기운이 다 빠져버린 신발을 계속 두면 집안의 기운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관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집안이 늘 무겁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우리 집 현관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한 번쯤은 바빠서 정리 못했어 하고 넘긴 그 자리, 사실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신발을 꼭 한쪽 벽면으로 가지런히 정렬해 둡니다. 신발코는 밖을 향하게 두고 신발장 위에는 향을 피우거나 깨끗한 물그릇 하나를 올려둡니다. 이건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기운이 순환하도록 문을 여는 풍수 비법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사실 하나, 그런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다릅니다. 맑고 청량한 느낌이 나요. 그건 바로 현관에 숨이 트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현관은 어떤가요? 혹시 신발이 벽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신발장 문이 반쯤 열려 있진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풍수 조정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신발을 이렇게만 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단 하나의 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집의 기운은 문 앞에서 이미 결정된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집의 첫 기운, 즉 입기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현관이기 때문이죠. 제가 20년 넘게 현장을 다니면서 부자들의 집을 살펴보면 현관에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발이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문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신발은 사람의 발자취이자 운의 통로입니다. 문을 향해 뒤집히거나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복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신발코가 안쪽, 즉 집 안쪽을 향하도록 두면 외부에서 들어온 좋은 기운이 머물러 퍼지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복의 착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신발이 밖을 향해 있으면 복이 나가요. 하지만 신발이 안을 향해 있으면 복이 집안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발 한 켤레가 곧 기운의 화살표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대표님의 집은 항상 현관이 정갈하고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3켤레만 딱 나란히 부부 신발, 손님용 하나. 그 이상은 절대 내놓지 않았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현관에 신발이 많으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문인데 그 문 앞을 신발이 막고 있다면 그건 곧 복의 길을 막는 행위인 셈이니까요. 또 하나, 신발의 재질과 상태도 중요합니다. 닳고 해진 신발, 오래된 슬리퍼를 그대로 두면 기운이 소진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고 그건 곧 집안의 재물운을 갉아먹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사기, 즉 죽은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새해가 되면 반드시 낡은 신발을 버리고 새 신발로 바꿉니다. 올해의 새기를 여는 상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발장 위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향제나 장식품을 올려두는데 그보다는 투명한 유리잔에 깨끗한 물 한 컵을 두세요. 물이 맑으면 기운도 맑아집니다. 물이 탁해지면 복의 흐름도 탁해집니다. 이 단순한 물 한 잔이 현관의 공기를 바꾸고 집안 전체의 재물운을 정화시켜줍니다. 정리하자면 부자들이 실천하는 현관 신발 풍수의 3원칙은 이렇습니다. 1. 신발은 문과 반대 방향으로 나란히 정렬한다. 2. 신발은 3켤레 이하로만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3. 신발장 위에는 물 한 컵을 두어 기운을 맑게 유지한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신기하게 달라집니다. 집이 맑아지고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가 편해집니다. 그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통로가 열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발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모를 복의 문을 막고 있었다면 오늘 당장 그 방향을 돌려보세요. 여러분 신발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기운을 집 안전체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현관의 분위기 즉 빛, 향기, 색깔입니다. 제가 실제로 풍수 컨설팅을 나가보면 현관만 봐도 그 집의 재물운이 어느 정도인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관은 사람의 첫 숨이 들어오는 자리, 기운의 문턱이자 복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첫째, 조명이 어두우면 돈이 숨어버린다. 많은 집들이 조명을 절약하려고 현관을 어둡게 해두곤 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어두운 현관은 막힌 재물을 뜻합니다. 빛은 곧 양의 기운입니다. 재물운은 어둠보다 밝음에 끌리고 기운이 머무를 자리는 밝고 따뜻해야 합니다. 제가 본 한 고객님은 매번 투자할 때마다 일이 꼬였어요. 그분 집 현관은 어두운 전구 하나, 게다가 구석진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 조명을 노란빛 간접등으로 바꿔드렸죠. 그 후로 신기하게 계약이 술술 풀리고 한 달 만에 매출이 30%나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빛의 흐름을 바꿔 기운의 통로를 열어준 결과였습니다. 팁은 현관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을 유지하고 전구는 6개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빛이 탁해지면 복도 탁해집니다. 둘째, 향기 없는 현관에는 손님도 복도 머물지 않는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곳, 즉 공기의 문입니다. 냄새는 그 공간의 파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잣집 현관에 들어서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은은하고 따뜻한 나무향, 백단향, 라벤더 냄새입니다. 이 향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한 재물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백단향은 예로부터 신의 향이라 불리며 신기하게도 금전 흐름을 맑게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천법으로는 현관 신발장 위에 작은 향꽂이를 두고 매일 아침 향 하나 피워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불빛이 꺼질 때쯤 집의 기운도 정리됩니다. 셋째, 현관색은 흑빛과 목색이 재물을 붙잡는다. 많은 분들이 모던하게 보이려고 회색, 검은색으로 현관을 꾸미지만 그건 재물운의 흐름을 약하게 만듭니다. 풍수의 오행으로 보면 현관은 토의 자리입니다. 여기엔 황토빛, 베이지색, 연한 나무색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이 색들은 돈의 기운을 머물게 하고 집의 안정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 실천법을 알려드리면 현관 매트나 신발장 손잡이, 액자 프레임만이라도 베이지, 연한 갈색 톤으로 교체해보세요. 눈에 띄지 않아도 기운은 변합니다. 풍수는 작은 조화가 큰 흐름을 바꾸는 학문이니까요. 넷째, 식물 하나가 복의 자리를 완성한다. 현관에 작은 녹색 식물이 있으면 그 집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목의 기운이 복을 머물게 하기 때문이죠. 다만 잎이 크고 둥근 식물이 좋아요. 금전수, 몬스테라, 아이비 같은 식물은 돈이 머무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주의할 점은 말라버린 식물을 두면 오히려 사기가 쌓입니다. 죽은 식물은 즉시 정리하세요. 현관은 생기가 머무는 자리니까요.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요? 신기하게도 집에 들어설 때 공기가 다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말 그대로 복이 머무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현관 기운의 안정감이에요. 복은 머무는 자리를 만듭니다. 이제 현관의 빛을 밝혔으니 이제 그 빛을 집안 전체로 퍼뜨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현관의 기운을 바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발 관리의 타이밍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사소해 보여도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새 신발을 살 때조차 날짜를 고르고 버릴 때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새 신발을 드리는 시기 음력 2월과 8월의 양기를 잡아라. 풍수에서 신발은 발복의 상징입니다. 새 신발은 새로운 길, 새로운 돈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음력 2월 봄의 기운이 솟는 때와 8월 가을의 결실이 오는 때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이 시기에 흰색, 베이지, 금빛 포인트가 있는 신발을 고릅니다. 이 색이 토의 안정과 금의 번영을 함께 품기 때문이죠.
한 사업가분은 매년 추석쯤 새 구두를 내려놓으면서 올해도 돈길이 단단해지게 하소서 하고 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업은 10년째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낡은 신발은 복의 뿌리를 썩게 한다. 여러분, 오래된 신발에는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기운, 습기, 고단함이 그대로 담겨 있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진 신발은 재물의 문턱을 갉아먹는다. 실제로 제가 풍수 진단을 나갔던 한 가정은 현관에 10년 된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어요. 그 뒤로 이상하게 사업이 막히고 잔고가 줄더랍니다. 제가 그 신발을 버리고 새 신발 한 켤레를 토요일 아침 해가 들 때 내려놓게 했죠. 이후 그 집은 놀랍게도 3일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실천 포인트는 해마다 추석 전후로 낡은 신발을 버리고 가장 밝은 색 신발 하나를 새로 두세요. 그 순간 묵은 기운이 나가고 복이 들어옵니다. 신발의 방향 바깥을 향하면 복이 도망간다. 여러분, 혹시 신발을 벗을 때 코가 문 쪽으로 향하게 두시나요?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그렇게 둡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신발 코가 문을 향하면 복이 도망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발의 앞코는 내가 나아갈 방향을 뜻합니다. 즉, 신발 코를 집 안으로 돌려두는 건 복을 불러들이는 행위이고 문을 향하게 두는 건 복을 밖으로 내보내는 꼴이 됩니다. 집에 있는 모든 신발의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신발 코가 모두 안쪽을 향하면 그 자체로 복의 회귀가 완성됩니다. 신발장은 절대 꽉 채우지 말 것. 신발장은 복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복이 들어오지 못하죠. 항상 20%에서 30%는 여유 공간을 남겨두세요. 그 여백이 바로 새 기운, 새 인연, 새 돈이 들어올 통로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맨 아래 칸에는 흙이나 먼지가 묻은 신발을 두지 마세요. 가장 아래는 음기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이 탁해지면 집 전체의 재물운이 무너집니다. 신발장 위에는 금전운의 상징을 올려라.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비밀스러운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장 위에 금전운을 부르는 상징물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금색 돼지 저금통, 황동 코끼리 조각, 유리병에 담은 소금 한 줌, 이런 것들이죠. 이들은 모두 금과 토의 기운을 품은 상징물로 복의 에너지를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꺼번에 여러 개 두면 기운이 싸워요. 하나만 정성껏,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닦아주어야 합니다. 내 복을 닦는다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현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마주하는 첫 자리이자 복이 들어오는 첫 문입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방향을 바꾸는 일, 조명과 향을 바꾸는 일은 단지 청소가 아니라 운을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단 5분만 시간을 내서 현관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 문턱에는 복이 머물 것이다. 그리고 댓글에 실천 내용도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집의 기운을 바꿀 겁니다.